선생님, 요즘 저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을까요? 남편은 퇴직했고 아이들은 다 독립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정말 많은데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상담실에서 만난 63세 김혜숙님의 첫마디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개월 후 같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워요. 새로운 저를 발견한 기분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노후 생활을 연구하고 현재 서울대 평생교육원에서 행복한 노후 과정을 운영하며 지금까지 2,500여 명의 60세 이상 여성분들과 만나온 박미정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상담 사례와 15년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60세 이후 진정한 행복을 찾은 분들의 공통된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현명한 포기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80년간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후 행복한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하는 능력이었죠. 독일의 심리학자들은 이를 간단히 설명합니다. 진정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채운다는 뜻입니다. 제가 만난 행복한 60대 여성들은 모두 자연스럽게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만둬야 할 것은 젊어 보이려는 강박적 노력입니다. 물론 자기 관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안티에이징 제품에 쓰거나 거울 앞에서 주름을 세어가며 스트레스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65세 이정미님은 매달 120만 원을 미용비로 지출하면서도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미용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그 돈으로 요리 클래스와 독서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더니 주변에서 요즘 정말 생기 있어 보이세요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됐다고 합니다.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외모에 대한 집착 대신 내면의 성장에 투자한 것이죠. 구체적인 실천법을 말씀드리면 매월 미용비 예산을 정하고 그중 30%는 새로운 경험이나 학습에 사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월 30만 원 미용비가 있다면 10만 원은 온라인 강의나 문화활동에 투자하는 겁니다. 3개월만 실천해도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쓸모없는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일본의 정리 전문가는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맞이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한 60세 이후 새로운 삶 만들기 프로그램에서 집 정리를 한 참가자 120명을 6개월간 지켜본 결과 85%가 잠을 더 잘 자게 되었고 78%가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을 4개 구역으로 나누고 매주 하나씩 정리하세요. 각 물건을 손에 들고 이것이 지금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앞으로 1년 내에 사용할 가능성이 50% 이상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두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과감히 정리합니다. 옷장의 경우 3년 법칙을 적용해 보세요. 3년간 입지 않은 옷은 앞으로도 입을 가능성이 5% 미만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리한 물건들은 기부하거나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세요. 이 과정에서 느끼는 뿌듯함이 정리의 동기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갈등에 끼어드는 습관을 멈추는 것입니다. 가족 상담에서는 이를 끼어들기라고 부릅니다. 두 사람의 싸움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현상이죠. 제가 상담한 61세 박술래님의 경우 며느리와 아들의 다툼에 매번 중재자로 나서다가 오히려 며느리로부터 원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개입을 중단하고 6개월이 지나자 부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고 가족 관계도 훨씬 원만해졌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불만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당사자와 직접 이야기해 보는 게 어떨까? 라고 말하며 경계를 설정하세요.
가족 갈등의 경우 엄마는 너희를 둘 다 사랑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너희가 직접 해결하는 게 좋겠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세요. 처음에는 섭섭해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억지로 하는 약속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체력과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진짜 의미 있는 활동만 골라서 해야 합니다. 미국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른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사람들을 만나면 오히려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반면 일주일에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의미 있는 활동을 할 때 가장 만족했습니다. 구체적인 선별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약속을 A, B, C 세 등급으로 나누세요. A급은 내가 정말 원하고 에너지를 주는 약속, B급은 그저 그런 약속, C급은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에 하는 약속입니다. A급 약속은 늘리고 C급 약속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거절할 때는 요즘 건강 관리에 집중하고 있어서요. 또는 다른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요라고 구체적인 이유 없이 정중하게 말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완벽하게 하려는 성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은 젊을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스트레스와 우울함의 원인이 됩니다. 미국 대학 연구에 따르면 완벽하게 하려는 성격이 강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함이 40% 높고 잠을 못 잘 확률이 60% 높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64세 김영희님은 집안일 하나하나에 완벽을 기하다가 만성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상담을 통해 80점 원칙을 도입한 후 삶이 훨씬 여유로워졌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법을 말씀드리면 매일 아침 오늘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다짐을 해보세요. 요리를 할 때도 미슐랭 레스토랑 수준을 목표로 하지 말고 가족이 맛있게 먹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청소도 매일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일주일에 3-4번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기준을 낮추면 오히려 일상이 즐거워집니다. 여섯 번째는 건강 관리를 미루는 습관입니다. 이는 앞서 말한 그만둬야 할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60세 이후 건강관리의 핵심을 미리 예방하기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살펴본 결과 60세 이후 정기검진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5년 후 병원비에서 평균 280만 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6개월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세요. 매년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유방 촬영술을 받으시고 2년마다 뼈 밀도 검사를 받으세요. 운동은 주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하되 격렬한 운동보다는 빠른 걸음, 수영, 요가 등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식단은 탄수화물 50%, 단백질 25%, 채소 25% 비율로 구성하고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저녁 식사 후 20분 산책하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일곱 번째는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80년간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중 가장 중요한 발견은 좋은 인간관계가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관계는 심장병과 우울증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독성 관계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만난 후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화가 나는 관계, 끊임없이 부정적 이야기만 하는 관계, 일방적으로 도움만 요구하는 관계, 내 성장이나 변화를 비난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정리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2주간 만나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각각과 만난 후 기분을 110점으로 평가해 보세요. 5점 이하가 나오는 관계는 점진적으로 거리를 두세요. 급작스럽게 연락을 끊기보다는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만나더라도 시간을 단축하세요.
예를 들어 매주 만나던 사람을 2주에 한 번으로 3시간 만나던 것을 1시간으로 줄이는 식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새로운 만남에 투자하세요. 8번째는 나이를 핑계로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뇌 연구에 따르면 뇌의 변화 능력은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계속됩니다. 실제로 60세 이후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이 치매 예방에 매우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만난 68세 이명자님은 65세에 처음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3년 후 해외여행에서 현지인과 대화를 나누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관심 목록을 작성하세요. 젊었을 때 해보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것들, 지금 막연히 관심 있는 것들을 모두 적어보세요.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3가지를 선택하고 각각에 대해 온라인으로 기초 정보를 찾아보세요. 그 다음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요리에 관심이 있다면, 유튜브 강의부터 그림에 관심이 있다면 근처 문화센터 프로그램부터 시작하는 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한다는 마음가짐입니다. 9번째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습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60세 이후를 자아를 찾는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의 주요 과제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서 벗어나 진짜 자기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60대 초반 여성들의 70%가 아직도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고 답했지만 60대 후반에서는 이 비율이 35%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나다운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해보세요. 외출할 때도 오늘은 누구를 위해 치장하나? 가 아니라 오늘은 어떤 나를 표현하고 싶나? 라고 자문해 보세요.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대신 내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가? 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나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옷차림, 취미, 생활 방식에서 나만의 개성을 찾고 표현하세요. 10번째는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서양 문화에서는 늙는 것을 나빠지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지만 최근 노인 연구는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지식과 판단력은 나이가 들수록 좋아지며 감정을 다루는 능력도 60세 이후에 최고가 됩니다. 실제로 60대 이후의 삶을 인생의 황금기로 표현하는 연구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기르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매월 성장 일기를 써보세요. 한 달 동안 배운 것, 경험한 것, 느낀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6개월만 써도 자신의 지속적인 발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5분간 오늘 나이 들어서 좋았던 점을 3가지씩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 많아서 후배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었다. 서두르지 않고 여유롭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 같은 것들입니다. 이제 실제 적용을 위한 단계별 실행 계획을 제시하겠습니다. 1단계 1에서 2주차는 현재 상황 점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0가지 항목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해당하는 3가지를 선택하세요. 각각에 대해 현재 상황을 1에서 10점으로 평가해 보세요. 2단계 3에서 6주차는 하나씩 개선하기입니다. 가장 쉽게 변화를 줄 수 있는 항목부터 시작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물건 정리나 약속 정리가 가장 효과가 빠릅니다. 3단계 7에서 12주차는 새로운 습관 만들기입니다. 포기한 것들의 자리에 새로운 긍정적 활동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성 관계를 정리했다면 새로운 취미 모임에 참여하는 식입니다. 4단계 13주차 이후는 지속과 발전입니다. 3개월간의 변화를 점검하고 더 발전시킬 부분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세요. 실제 성공 사례를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2세 정미경님은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80점 원칙을 적용한 후 만성 불안감이 사라지고 새로운 취미인 도자기 만들기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작은 전시회도 열 만큼 실력이 늘었습니다. 67세 한순옥님은 의무적 약속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 시간에 손자와 함께하는 요리 교실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관계가 훨씬 가까워졌고 요리 실력도 늘어 이웃들과 반찬을 나누는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포기는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과학적 근거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국가보건원에서 15년간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후 선택적으로 중요한 것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속도가 30% 느렸습니다. 또한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3,000명을 10년간 지켜본 결과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없앤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병 발생률이 25% 낮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마음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몸 건강과도 바로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뇌에 완전히 자리 잡는 데는 평균 66일이 걸립니다. 따라서 서두르지 말고 참을성을 가지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제2의 인생이 아니라 완성된 인생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진짜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필요 없는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가벼워진 마음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당장 작은 변화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3개월 후, 6개월 후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